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월요일장이네요. 거인의 시선. 자,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반도체 쪽이 막 쏟아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 사실 금요일 날 하락은 약간 좀 이유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빠졌기 때문에, 예, 오늘도 이제 뭐 거기에다 이제 반발 매수로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상태입니다. 예, 좁은 박스권을 달리고 있고요. 10월 증시가 미국 시장은, 제가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이제 올라갈 거다. 우리 시장도 좀 따라 올라갈 걸로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은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은 사실 못 올라갔어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올라갈 때 같이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상당히 디커플링이 좀 심하고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코스닥까지 이제 그렇게 됐었죠. 미국 증시와 이제 위쪽이 그 코스피고요. 아래쪽이 나스닥입니다. 7월 달에 고점을 만든 거는 동일한데 고점 이후에 빠진 것도 동일하죠. 근데 빠진 이후에 반등을 보게 되면은 우리 증시는 반등폭이 빠진 거에 절반 수준까지밖에 안 나왔었죠. 8월 달에. 근데 미국 증시는 3분의 2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증시는 많이 가라앉았는데, 미국 증시도 이제 같이 좀 가라앉긴 했지만,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또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7월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죠. 우리 증시는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너무 힘이 없이, 예, 어떤 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 뚫지 못하는 형태. 지금 이런 천정이 생겨버렸죠.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꼭 미국 증시와 대비해서 뿐만도 아니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도 놓고 보면은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약한 증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증시가 약한 이유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증시 발목을 우리나라 시총 1위인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증시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죠. 요즘에 이제 북한 쪽에서 우리나라 그 무인 드론 갔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목리를 놓고 또 북한 참전 얘기도 나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우리 여기에 있으니까 매일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러지만은 해외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그 신문들을 보게 되면은 기사 중에 지금 그 코리아의 전쟁 그 발발 확률이 역대급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지정학적으로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북한의 참전 이슈 같은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이제 우리 방산주들한테는 좋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은 그거를 지금 확인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참전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상당히 좀 다른 국면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북한이 추가 제재를 좀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커지는 걸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자금이 또 안 들어올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남아 있고요. 또 이제 환율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요 근래에 상당히 반등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도 같이 상승을 하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가 그 강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빠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지지부진합니다. 미국 증시에 비하면은 정말 못 가고 있고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러다가 우리 증시가 못 갔으니까 미국 증시에 디커플링 되면서 우리는 또 키맞추기성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 증시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신고가 부근에 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대선 이슈라든가 뭐 실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 우리 증시는 같이 조정을 받을 것인가? 많이 빠졌으니까 조정 안 받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힘들죠. 미국이 빠지면 우리 증시는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약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 증시 지금 이런 반등 랠리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지 못하는 거 실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제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와준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 증시에 지금 뭐 실적 시즌들 그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섹터들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안 좋은 반도체 쪽에서도 소부장들별로는 실적이 지금 상반기 때보다 많이 나아질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호재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많이 빠졌다는 낙폭과대 인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해준다면은 이제는 좀 가볼 만하지 않은가 하고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은 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뭐 반도체 악재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가격에는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뭐 낙폭과대 인식 같은 것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좀 지지하는 형태는 돼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엄청난 호재가 있어가지고 끌어올리지는 이제 못하는 장세.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적이 좀 나와봐야 되고 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좀 이제 이도저도 아닌 물에 물 탄 듯한 어떤 이제 그런 증시가 앞으로도 좀 그 지속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는 어쨌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화요일 날에는 버라이즌이 있고요. 그리고 GM도 있고 수요일 날 뭐 보잉하고 코카콜라 같은 데들이 있죠. 또 테슬라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뭐 실적 발표합니다. 또 수요일 날은 연준 베이지북도 있네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항공사들이 있고 또 목요일 날은 이제 S&P PMI도 서비스업 제조업 다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쨌든 이제 뭐 실적, 특히 이제 그 테슬라의 실적 같은 것들, 테슬라와 램 리서치가 같은 날 하기 때문에 전기차와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테크주들이 수요일 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증시도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을 접어들면서 종목별로 좀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지수는 이번 주는 거의 횡보권으로 봅니다. 미국 증시도요. 나스닥이 지금 이제 신고가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뚫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저항 맞고 빠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눈치 보기성 움직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어쨌든 대선 때까지는 이제부터는 좀 횡보다 이렇게 보여요.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1월 5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시장 전체적으로는 횡보 그리고 실적에 따라 가지고 종목별로 좀 움직이는 장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이니까 실적에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특징적인 섹터로는 오늘 뭐 다들 뭐 반등들이 나오지만은 반등이 좀 섹터 전체별로 좀 나오는 데들이 이제 화장품 쪽에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 섹터는 지금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도 괜찮을 걸로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있는 쪽이죠. 뭐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지난번에 이쪽에 중국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 제가 지금 3분기 실적 안 좋기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다 빠져버렸죠. 이제는 또 바닥은 잡는 모양새지만 지금 3분기 실적 안 좋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매수할 때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처럼 중국 쪽에 기대는 폭이 많은 쪽보다는 실리콘투라든가 또 오늘은 못 가지만 요즘 많이 빠졌지만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 부합 그리고 4분기 때는 또 좋아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쪽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뭐 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 쪽에 인기 화장품 잘 나간다고 올라가고 있는데 따라잡기는 안 되겠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장품 쪽은 미국 쪽에 진출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실리콘투가 대장주입니다.
이런 쪽 좀 위주로 해서 매수해볼 만하다. 3분기 실적 때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엔터주들도 이제 좀 움직입니다. 제가 엔터주들은 그 하이브가 17만원 이하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바라보면서 매수할 만하다 말씀을 드렸죠. 빠르지는 않겠지만. 근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크리스마스 시즌 때까지는 보유가 가능하고요. 매수도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이제 큰 폭의 상승보다는 또 빠른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20만원 이하에서 좀 모아가시고 그리고 한 23, 4만원 정도 되면은 팔아주고 이런 정도 아마 좋을 것 같고요. JYP 엔터가 제일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YG 엔터도 좀 반등이 크게 나왔고 SM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하이브를 제가 계속해가지고 탑픽으로 꼽고 있죠. 위버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 방산주들이 또 움직이죠. 방산주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잘 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갔죠. 그래서 지금 사기엔 좀 그렇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못 가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상과 다르게 그동안에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항공기 전망도 우리나라 그 항공우주 FA 전투기를 지금 훈련용으로 사는 데들 또 많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방산주 중에서는 사기에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신고가 부분까지는 또 가주지 않을까. 62,500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 종목으로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진 마시고요. 음봉 나오면은, 그러면 사는 걸로. 나머지를 또 S&T 다이나믹스도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좀 따라잡기는 좀 힘들죠. 현대로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추세는 좋지만 사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 한국항공우주가 괜찮겠다 싶습니다. 또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이제 전선주들이 있는데 HCD, 현대일렉트릭 3%, LS도 올라가고요. 그 전선주와 구리주는 같이 봐야 되죠. 구리 가격이 연동되니까. 이구산업도 오르고 풍산도 7% 오릅니다. 구리 가격 한번 볼까요? 구리 가격이 지난번에 신고가 한번 쓰고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를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반등은 지금 중국에서 경기부양제 쓰면서 올라왔는데 과연 그거를 믿고 다시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살짝 오르다가 오히려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전력 관련주라든가 구리 가격 관련주들은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좀 매도 조금씩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고 매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화학주들 오늘 올라가네요. 롯데케미칼이 반등 나오고 대한유화 반등 나옵니다. 중국 경기부양책 때문에 지난번에 올라갈 때 화학업황은 안 좋다,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화학업황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매도 의견 드립니다. 반등 시 매도고요. 중국 경기가 좋아져도요. 중국의 지금 화학업체들 난립하고 계속 공급 과잉은 앞으로도 한 3년은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주들에 대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10만 원 반등 나오면 땡큐하고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들이 있는데 반도체들은 이제는 반도체들은 바닥은 잡은 듯 싶죠.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바닥은 잡은 듯 싶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 달에 말에 본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소부장들 위주로 이제 좀 보시면서 소부장들 중에서 이제는 실적이 괜찮아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별로, 종목별로 실적을 좀 살피시면서 전망을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전히 SK 하이닉스와 연동된 그런 종목들이 탄력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보면은 퓨로팁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빠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들은 이 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을 좀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실적주하고 실적주들 종목별로 좀 따져보고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주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은 안 드렸지만 오늘 별로 안 좋지만 바이오를 지금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가 아니죠. 시장 연동 장세죠. 모든 종목들이 시장에 연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쨌든 시장이 좀 올라갈 때 잘 올라갈 종목들은 실적주고요.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은 탄력 있게 좀 올라갈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바이오 쪽은 실적 시즌인데 실적하고 관계가 없어요. 실적하고 관계가 없이 지수와 연동돼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실적 시즌에 실적 노이즈가 있는 섹터가 2차 전지죠. 2차 전지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시즌 때는 불리하겠죠. 이런 쪽들은 잘 안 갈 겁니다. 앞으로 한 달은 안 갈 거예요. 근데 바이오는 그런 거랑 관계없이 종목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적주하고 바이오 쪽에 여러분들은 지금 좀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적주라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쪽, 또 뭐 조선, 뭐 이런 쪽들이 좋겠죠. 또 뭐 방산 쪽은 근데 많이 올라가서 방산 쪽 잡긴 좀 그렇고, 반도체 쪽에서 종목별로 좀 골라보시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주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장기 투자자가 아니시라면 오히려 단기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단기 투자라 하면은, 뭐, 목표 수익을 한 10% 정도 잡는 게 좋죠. 10% 이내로. 아니면 아예 그냥 장기 투자를 해버리세요. 장기 투자, 뭐, 2차 전지 또, 지금 뭐, 2차 전지 장비주들도, 내후년이면 2차 전지 장비가 뭐, 공급 부족이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도 나와 있고, 지금 저점은 찍은 듯 싶고요. 2차 전지 업황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장기 투자하려면 2차 전지도 괜찮고, 제가 또 장기 투자할 종목으로 꼽아드린 게 네이버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인생 가격이 왔다라고 지난번에 17만 원 이하에서는 아무 때나 사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뭐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합니다. 근데 아니면은 아예 단기 투자를 하십시오. 예. 지금 뭐 애매하게 뭐 스윙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재미없는 장세예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반등이 세게 나오지도 않고요. 미국 시장이 지금 또 신고가를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종목별로 좀 단기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와 또 이제 바이오 섹터 쪽에 단기 투자 부분을 지금은 좀 가장 좋은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적 시즌 접어들면서 좀 실적들이 잘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견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수요일 날 테슬라, 램 리서치 실적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거인의 시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